자, 그 다음 해볼 건 바로 이제 스피넬이에요. 이게 요거의 그 최종 보스쯤 되는 애들이거든요. 최종 보스. 네, 최종 보스예요. 그래서 시험에 낸다고 하면 이거 이상은 없어요, 알겠죠? 이게 뭐 그다음 뭐 더 전문적으로 그 뭐냐면은 알게 되는 구조들도 있지만 그냥 시험 낸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최종 보스예요. 이거 알면 고체 결정 구조는 끝이에요, 알겠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얘는 어떤 녀석이냐면 이렇게 ABX4, 그러니까 AB2X4 이런 꼴로 나타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A라는 그 양이온은 2 플러스, B는 3 플러스, 그리고 X는 2 마이너스. 이런 양이온, 음이온들이 조합되어 있는 고체 결정 구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누구냐면 이가 양이온으로 좀 유명한 애 누구 있어요? 바로 칼슘. 맥니지움. 야, 칼슘도 많이 써요. 맥니지움 2 플러스. 그 다음 3가 양이온으로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얼루미늄. 그 다음 2 마이너스로 유명한 음이온이 누가 있어요? 산소 2 마이너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스피넬 구조가 맥니지움 얼루미늄 옥사이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MgAl2O4 됐죠? MgAl2O4 이게 스피넬의 가장 유명한 구조입니다. 자, 이때 기본적으로 양이온 사이즈가 커요? 음이온 사이즈가 커요? 고체 결정에서는 음이온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항상 이온 결정은 뭐 꼭 안 그래도 되는데 편의상 음이온이 틀을 형성하고, 알겠죠? 음이온이 큰 틀을 형성하고 그 음이온들이 만들어내는 중간에 무슨 자리라고 하죠? 틈새 자리. 틈새 자리에 누가 들어가? 양이온이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큰 이가 치아 전체 구조를 만들고 조그만 고춧가루가 그 사이에 끼듯이 큰 음이온이 전체 틀을 만들고 틈새 자리에 조그만 양이온이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X2- 혹은 산소 2-의 격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어디서? 스피넬에서. 그런데 스피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FCC를 복습해 보도록 해요. 왜냐면 이게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요거 정육면체죠? 정육면체를 8등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배치돼야 FCC죠? 면 중심에. 자, 어떻게 배치돼야 FCC냐면 우선 곡지점에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죠. 곡지점. 와. 예? 왜요? 맞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좋습니다. 건우가 못 봤어요. 건우가 지금 기절 직전이라서. 건우는 자기 꼭지 쪽을. 뭐라고요? 아니 왜 친구들끼리 그렇게 아니 건우가 지금 돈을 빌려. 나는 개그 친 거지만 왜 그 친구들한테 가만히 그러는 거예요? 건우가 제 돈 뺏어갔어. 하면서 말? 침팬지. 그래 알았어.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 이 정육면체의 곡지점에 산소를 배치하고 그 다음 또 산소가 어디 들어가는 거? 면. 요 면에 그리고 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FCC 면시 밑방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맞나요? 예. 그럼 이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거 파란 동그라미 지금 몇 개 있어요? 저기에 있는 큐빅 안에 요 큐빅 안에 몇 개 있어요? 4개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자, 어떻게 카운팅해요? 꼭지점에 있는 건 8분의 1, 면에 있는 건 2분의 1로 가정하면 요 정육면체 안에 파란 공 4개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죠? 예. 자, 이때 두 번째
틈새 자리가 t 플러스 자리가 나타나죠. 예. 틈새 자리라고 써볼까요? 4면체홀. 틈새 자리에 t 플러스가 있고 t 마이너스가 있고 또 어떤 자리가 있어요? 옥타헤드랄. 바로 8면체 옥타헤드럴 자리가 있죠? 기억나죠? 그래서 t 플러스 t 마이너스는 몇 면체 자리? 4면체 자리. 얘는 몇 면체 자리? 8면체 자리가 있는데 이 틈새 자리가 지금 이 큐빅 안에 몇 개씩 있어요? 하나, 둘, 셋. 일단은 몇 개 있어요? 틈새자리 4면체. 이 안에 t 플러스 틈새 자리 몇 개 있어요? 13개. 외우라고 했죠? 네. T 플러스는 뭐예요? 여기서 t 플러스 틈새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t 플러스 틈새 자리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요 조그만 것도 정육면체죠. 8등분 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 요게 보조선으로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사면체가 되죠? 요 정사면체 무게중심에 있는 자리를 요걸 t 플러스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8개. 이렇게 생겨먹은 t 플러스 자리가 지금 이 그림 안에 몇 개 있냐고요. 8개. 바로 4개 있잖아요. 4개. 4개 있습니다. 4개야? 좋습니다. 4개 있잖아요. 4개 보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어디 있겠어요?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저 뒤에 하나 있죠? 예.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그러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교재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에 그림이 있냐면 교재 예를 들어 t 플러스 4개 있는 건 페이지 8에 그림 22를 보시면 예쁘장하게 그려져 있어요. 있습니다. 찾았죠? 예. 거기 보면 예쁘장하게 그림 있죠? 네. 이거 옛날에 수업 다 했잖아요. 이해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t 마이너스 자리는 어디냐면요. t 마이너스 자리는 t 마이너스 자리는 요겁니다. 요거 보이세요? 네. t 마이너스는 요거로 만드는 4면체 틈새 자리. 요 무게중심 자리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빈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t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자, 이것도 3면체 자리고 이것도 3면체 자리인데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Like ZNS.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평행이동했을 때 안 겹쳐지죠?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t 플러스 자리가 4자리라는 거는 서로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게 4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t 플러스하고 t 마이너스는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T 마이너스 어디 있다고? 요거가 만들어내는 정사면체의 무게중심이에요. 근데 요거가 만들어내는 정사면체와 이거가 만들어내는 정사면체는 평행이동해서 겹쳐져요? 겹쳐질 리가 없어요? 없어요. 겹쳐질 리가 없죠? 그래서 구분한다고요. 알겠죠? 그 또한 몇 자리? 4자리. 그 또한 4자리. 얘는 9페이지 그림 24에 있어요. 그래서 9페이지 그림 24를 보면 예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어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옥타이드럴 몇 자리 있어요? 옥타이드럴 몇 자리 있어요? 무소리 개수. 옥타이드럴 자리가 또 4개 있어요. 아시겠죠? 네. 4개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옥타이드럴 자리는 어디냐? 요런 게 옥타이드럴 자리라고요. 맞습니다. 요런 게. 왜냐면 얘를 중심으로 몇 베이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베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양이온이 들어가면 정팔면체가 나타난다고 하시겠죠? 네. 그럼 이렇게 채워낼 수 있는 6배의 자리가 이런 식의 FCC에서는 요 큐빅 안에 몇 개가 나타난다고요? 4개가 나타난다고요. 아시겠죠? 네.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요 FCC에서는 요 파란 공하고 T 플러스 T 마이너스 옥타이드럴 틈새 자리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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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옥타는 왜 4개예요? 옥타이드럴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 이건 어디에 있냐면 얘는 8페이지에 그림 20에 있어요. 8페이지 그림 20에 보면 옥타이드럴 자리가 요 FCC 유니셀에 4개 있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이 FCC에서는 보이는 유니셀의 안에 공이 1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틈새 자리가 각각 1개, 1개, 1개. 공이 총 4개가 있으니까 T 플러스 T 마이너스 옥타이드럴도 4개, 4개, 4개. 알겠죠? 네. 완전 중요해. 알겠지? 완전 중요해. 이게 기본적인 FCC의 기본적 성격인 것이고 이걸 복습해야 된다고. 복습. 알겠죠? 네. 이거 모르면 이용결정 구조 못 풀어.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이때 이제 드디어 스피넬로 가볼게요. 스피넬은 이렇게 생겨먹은 FCC가 8개 모인 게 유니셀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8개 모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쌓은 게 이게 스피넬의 유니셀이에요. 그걸 스피넬을 최소로 잡았을 때 유니셀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전체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페이지 28의 그림 30. 일어나. 자, 그래서 페이지 28의 그림 30 보시면은 거기 뭐 미친 듯이 복잡한 그림 보이죠? 네. 그 미친 듯이 복잡한 그림이 바로 스피넬의 유니셀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림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림 봐 그냥 장식이에요. 장식이에요. 그림 본다고 해서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정도로 복잡한 모습이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앞에 있네 뒤에 있네 찾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스피넬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겠어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할 거.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고 내용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이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지. 네. 이 정도는. 네. 이거를 8개 쌓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생각만 해. 그냥 생각만. 예. 그걸 구체적으로 그려버리면 더 복잡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굳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아 이렇게 있는 걸 밑에 4개 위에 4개 쌓았나 보다. 이게 유니셀이구나. 그럼 이거에 대해 생각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 이제 내부 유니셀 내부 산소 2-의 총 개수는 그럼 몇 개겠어요? 전개수 곱하기 연파란 말입니다. 30. 총 개수는 몇 개겠어요? 32. 바로 32개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요런 거 안에 산소 2-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네. 4개 있죠. 그걸 몇 개 쌓았다고 했어요? 8개 쌓았으니까 4 곱하기 8, 32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유니셀 내부
T 플러스 T 마이너스 옥타히드럴 각각 몇 개? 각각 32개. 자, 여기까지 됐죠? 예. 됐죠? 예? 되십니까? 됐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때 두 번째 1 x의 격정 뭐야? 1 FCC의 기본적 성격 2 그다음에 얘는 그냥 화살표. 자, 그래서 스피넬에서 X의 음이온의 격자 구조를 살폈다면 이 양이온들의 자, 양이온들은 이제 어느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틈새 자리. 양이온들은 이제 틈새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산소 2- 음이온 32개가 틈새 자리를 각각 32, 32, 32니까 곱하면은 3 곱하면은 96개의 틈새 자리가 있잖아. 그 96개의 틈새 자리에 이제 누가 껴 들어가는 거야? 맥니듐하고 얼루미늄이 껴 들어가는 거지. 이때 껴 들어갈 때 지맘대로 껴 들어가게 해서 규칙이 있겠어. 그 규칙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생각해보면 매우 공간 지각적이에요. 매우 확률적이에요. 그냥 매우 확률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간 지각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불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그림은 나도 몰라요. 모르고 나도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안에 나타나는 개수와 존재 비와 확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것들로 이 결정 구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알아둘 거 금속 양이온의 산화수가 클수록 배위수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할수록 좋아요. 베이스 클 것 같아. 양이온의 산화수가 클수록 배위수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금속 양이온 산화수가 클수록 배위수는 커집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얘가 어쨌거나 이게 유니셀이건 유니셀을 이런 걸 8개 모여서 더 크게 만들건 어쨌건 틈새 자리 배위수는 몇 배유 아니면 몇 배이에요? 여기서는 틈새 자리가 몇 배유 아니면 몇 배? 4배유 아니면 6배이잖아요. 그럼 4배이하고 6배이 중 배위수가 더 큰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산화수 큰 자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왜냐? 산화수가 클수록 음이온이 조금 들러붙는 거예요? 음이온이 많이 들러붙는 거예요? 음이온이 많이 들러붙잖아. 음이온이 많이 들러붙을수록 양전하의 산화수가 커서 그 음이온을 충분히 완화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음이온이 많이 접근할수록 음이온끼리 뭐도 커지겠어? 음이온끼리 청력도 커질 거 아니야. 그럼 그 청력을 중화시킬 수 있을 만큼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인력도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양이온의 배위수가 클수록 배위수가 커지는 걸 보통 선호한다고. 이해하셨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그 막 어려운 논리로 막 얘기를 하면 뭐 일렉트로 뉴트럴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 알 건 없고 기본적으로 산화수가 클수록 배위수가 커져야 얘가 정전기적 안정성이 커진다.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산화수가 2가하고 3가가 있으니까 맥니듐은 어느 자리?
맥니듐은 4면체 자리, 얼루미늄은 8면체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밑에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맥니듐 2 플러스 요 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니듐 2 플러스는 우선 유니셀 안에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이제 8개 있어요. 바로 총 8개가 나타나겠죠. 네. 유니셀 안에. 맞습니까? 네. 왜 8개냐면 400이 산소하고 존재비가 몇 대 몇이에요? 산소하고 존재비가 1대 4잖아요. 1대 4인데 산소가 총 몇 개 있다고요? 32개. 32개 있으니까 얘는 4분의 1에서 8개 있어야지. 민규야 이해했어요? 아니 왜 8개인지 모르겠어요. 아 8개 있구나. 아닌데? 1대 4는 x 대 32 얼마예요? 잠시만요. 8이요. 8 이거 8 저희 32개라 돼 있는데요. 1대 4는 x 대 32 일단 알겠습니다. 야, 지금 스피널 구조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지금 자다 일어나서 뭔 소리 하는 거지? 저는 저 안에 8개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끝났고 끝났다고요? 8개예요? FCC 격자가 8개가 모인 것이 스피넬의 왜? 이제 이건 끝났고 이런 게 8개 모여 있는 게 스피넬에서 음이온 배열이라고요. 건 오케이? 건에 뭐가 문제야? 지금 자다 일어나서 왜 이래? 아니 자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야, 저 A가 그러면 저기도 어떻게 들어있는 거예요? 에? 4면체 구멍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요 이제. 하려고요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1대 4가 왜 나오는 거예요? 1대 4, 아 1대 2대 4, 1대 4.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A, B2, X4 혹은 맥니듐, 얼루미늄 2O4 이게 스피넬이라고. 그러니까 몇 대 몇? 이해했다. 1대 4. 진짜 1대 4인데 얘가 몇 개 있냐고. 32개 있으니까 얘는 8개가 있어. 1대 4가 될 거 아니야. 아 이해했어요. 진짜. 야. 아니 제가 T 플러스인 줄 알았어요. 뭐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 얘기는 아직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예. 자, 됐죠? 예.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총 8개의 맥니듐 2 플러스가 존재하죠. 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중 4개가 T 플러스, 나머지 4개는 어디에? T 마이너스에 배치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자, 8개가 있으니까 8개가 4면체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게 왜 4면체야? 얘가 산화수가 커요? 산화수가 작아요? 산화수가 작죠? 산화수가 작으면 뭐 한마디 쓸까? 얘는 산화수가 작아서 4배위 자리. 그러면 산화수가 작아서 4배위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8개도 동등하게 4개가 T 플러스, 4개가 T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구조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T 플러스 자리가 몇 개 있어요? 32개 있죠. T 마이너스 자리도 몇 개 있어요? 32개 있죠. 그러면 채워지는 비율은 32개 중에 4개만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32분의 4 하면은 8분의 1인가? 그래서 총 T 플러스 자리에 8분의 1만 채워지는 거예요. 네. T 마이너스에도 8분의 1만 채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누구라고요? 스피넬.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얼루미늄. 질문 있어요.
예. 실제로 그리는 제가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못 그려요. 알겠죠? 못 그린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아까 자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지. 기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우. 아니, 제가 그런 거 알았습니다. 또 뭐? 왜 또 억울해? 그러니까 저 8개 FCC가 모여서 저기 스피넬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FCC 중에 FCC 4면체 구성 중에 MG 플러스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맥니듐 얘기는 됐고 얼루미늄으로 가면 되겠죠. 자, 얼루미늄은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산화수가 얘는 상대적으로 커요, 작아요? 산화수가 커서 얘는 몇 배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6배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죠. 예. 아, 이거 항상 이쪽 공부할 때 실수할 수 있는데 4면체는 몇 배이에요? 4배인데 이건 실수를 안 하는데 8면체는 몇 배예요? 6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야겠죠? 이거 막 8면체니까 8배 이렇게 하면 이후부터 계산 다 나가리 하겠죠? 그래서 8면체는 6배이야. 이건 알겠죠? 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러면 총 유니셀은 몇 개 있겠어요? 총 유닛셀 안에 총 유니셀은 몇 개 있겠어요? 16개. 16개가 존재하겠죠? 네. 어디에? 유니셀 하나당. 알겠죠? 예. 알겠죠? 그러면 이때 8면체 자리가 총 몇 개 있어요? 8면체 자리가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32개 있죠? 그 32개 중 16개만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8면체 자리는 얼마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절반만 채워져 있는 게 스피넬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 공간 지각 능력이나 기하학적인 건 전혀 별로 필요하지가 않죠. 예. 그냥 개수적으로 확률적으로 혹은 전하량 측면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자, 요까지만 해도 굉장히 머릿속이 편안하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실제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페이지 그림 30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리 들였다 봐도 뭐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떤 방법을 쓴다? FCC로 본다. 그럴 경우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단면을 칩니다. 그 의대생이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생명윤리. 의대생이 배워야 되는 가장 핵심 과목. 의대생이 배우는 가장 핵심 과목. 사실은 의대 가는 이유는 이걸 배우기 위해서예요. 의대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여러 과목들을 다른 학교에서도 배울 수는 있지만 오직 의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과목 바로 해부학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해부학 배우러 의대 가잖아요. 어디 가서 시체 놓고 해부해요. 의대니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시체를 놓고 해부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 입체죠. 왜? 구하기 어려우세요. 시신이 아주 비싸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시신이 왜 고가냐면 사람은 별로 안 죽어요? 의외로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 의외로 많이 죽죠. 그래서 의외로 많이 죽는 시신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시신은 오직 뭐 한 것만? 오직 기부한 것만 받을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죽지만 스스로 자기 몸을 기부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억수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합법적으로 기증된 시신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됩니다. 그 거래 비용이 싸다 비싸다? 존나 비쌉니다. 그래서 시신을 해부하는 게 무섭고 끔찍 이게 아니고요. 그 시신 하나를 아주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누군가의 숭고한 뜻으로 자기 몸을 바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숭고한 자세로 해부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기에도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의대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시신을 실리콘 용액에 담궈요. 실리콘 용액에 담그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못 따져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빠지고 그 수분 대신에 실리콘이 들어가요. 그런 상태로 오래 유지를 해서 안에 있는 물을 빼고 안에 실리콘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거기에 2차 물질을 투입해요. 그러면 세포 안에 들어있었던 실리콘이 중합 반응을 하면서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신이 몰랑몰랑한 게 아니고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모습은 그 원래 모습 그대로죠. 원래 모습 그대로인 상태에서 실리콘 플라스틱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질된다, 변질되지 않는다?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거의 영원히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화학 처리한 미이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리콘 폴리머로 체액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딱딱하다고 했죠. 네. 그러면 딱딱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어. 썰 수 있습니다. 근데 써는데 어떻게 썬다? 아주 얇게 썹니다. 어느 정도 두께로?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종이보다 얇게 슬라이스를 칩니다. 그래서 시신을 놓고 얘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레이저로 절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 두께로? 종이장보다 더 얇게 마이크로 두께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칩니다. 그 다음 어떻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발바닥, 관절, 무릎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고추, 그 다음에 뭐 소장, 대장, 폐, 간, 심장 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 뭐 입, 코, 눈 다 자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원래 눈이나 이런 건 몰랑몰랑해서 칼 들어가면 잘리겠어요? 다 터지겠어요? 터지겠지만 실리콘 폴리머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칼이 들어가도 모양 그대로 싹 슬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까지 다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종이장 하나하나를 스캔합니다. 초정밀 스캔합니다. 스캐너에 넣고 스캔합니다. 스캐너고 스캔합니다. 그러면 스캔한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대생들이 쫙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입체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대생들한테 시켜서 거기에 있는 뼈만 따로 뽑아서 렌더링을 해라. 거기에 있는 신경계만 따로 잘라서 렌더링을 해라. 이거 업체에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해부학 실습이 끝난 의대생들이 그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클릭 해가지고 뼈 이거 여기 위치 막 그다음에 콩팥 여기 있구나 클릭 해가지고 막 신경계도 보고 소화계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안의 구조를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 단위세포도 마찬가지. 바로 이거 존나게 복잡하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한다? 치는 겁니다. 이렇게 단면을 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맞네. 3. 단면 구조. 그게 내 교재 29페이지 그림 30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원리적으로 그린 거냐면
자, 여기서 이거 하나가 또 뭐란 얘기겠어요? 요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FCC란 얘기입니다. 네.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FCC고 여기에 산소가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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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됐죠?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알겠죠? 요렇게 해놓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예를 들어 요쪽을 C축으로 잡습니다. 결정학에서는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G축을 결정학에서는 보통 C축으로 잡습니다. 알겠죠? 이럴 때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유니셀에서 맨 처음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요렇게 또 요렇게 그 뭐냐면은 그 FCC 구조가 나타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위치가 C축 좌표 0 알겠죠? 이라고 할 때 요 위치가 C축 좌표 8분의 1 요 위치가 8분의 2 요 위치가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아시겠죠? 그리고 요 위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1. 다시 0 왜? 다시 0이 되는 건 알겠죠? 왜? 이 모양 뿐이에요. 또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이기 때문에 C1은 C0이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C0부터 C8분의 7까지를 어떻게 단면을 잘라서 그린 게 그림 31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얼루미늄이 어떤 팔면체에 들어가고 맥니듐이 어떤 삼면체 자리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림 31은 내가 이 존재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 뭐 이렇게까지 하라 이런 건 안 나올 테니까 우선 스피넬이 이렇게 맥니듐이 4면체 자리 그 다음에 얼루미늄이 8면체 자리에 들어간다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퀴즈 자 지운다. 퀴즈 뭐 내겠어요? 퀴즈 뭐 내겠어요? 밀도. 바로 산소의 배위수 얼마일까요? 이게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와. 이게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루이스 폴링 아저씨의 그걸 해야 돼요. 네, 그걸 이용해야 편하겠죠. 아니면 산소 배위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안 해서 그런데 확인하면 여기서 산소 배위수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찾는 건 힘드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저 산소 배위수 얼마겠어요? 잠시만요. 32개 32개 8개 16개 산소 배위수 얼마겠어요? 이걸 찾으라가 과거 기출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왜 산소 배위수를 찾으라는 문제가 언제 나왔었냐면 고등화 경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교사들이 보고 기억을 했다가 내신 문제로 낸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4. 바로 4. 4입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자,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뭐 이런 건 필요 없죠, 이제.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자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이건 됐고. 자, 어쨌거나 맥니듐은 몇 배이에요? 4배의 4배이죠. 그럼 한 방향, 두 방향,
그 다음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이라고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산소가 붙어 있죠. 그럼 각 산소마다 전하량을 얼마나 공급해요? 4분의 2 플러스 공급하겠죠? 그 다음 얼루미늄 입장에서는 얘는 몇 배 유해요? 산소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배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한 방향당 전하량을 얼마나 공급해요? 6분의 3 플러스 공급하겠죠.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맥니지움하고도 결합하고 있고 얼루미늄하고도 결합하고 있는데 얼루미늄은 결합 하나당 6분의 3 플러스를 공급하고 맥니지움은 4분의 2 플러스를 공급할 거라고요. 그죠? 이때 맥니지움이 M개, 얼루미늄은 N개 라고 하면 4분의 2 플러스 곱하기 M 6분의 3 플러스 곱하기 N 한 개 2랑 같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아마 3, 1 나올 텐데 뭐 어디가 3이야? M이 3인가? 열심히 계산하면 포함 거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배위수를 그림을 보고 유효하게 찾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걸 유효하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 나와요? 자, 계산하면 뭐 이게 최종 그러니까 뭐야? 정리하면 뭐가 나와? 2분의 M 2분의 N 그 다음에 2 그럼 N 플러스 N 4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개 더해서 4니까 얘 배위수하고 얘 배위수 합쳐서 전체가 4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때 M과 N을 뭐 결정하는 방식은 이제 그림 32를 보고 따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림 32를 보고 맥니듐 몇 개, 얼루미늄 몇 개 붙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찾으면 뭐 나올 거예요. 뭐 세 개 한 개 나오거든요. 세 개 한 개 나오는데 그림 잘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관련돼 있는 문제가 실제로 나왔던 문제가 교재 31에 연습 문제 2번이라고 하는 게 이게 KCH에서 나왔던 2006년 기출이에요. 그래서 요 2006년 기출이 막 문제 읽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요것의 의미가 바로 요거다라는 거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그 상태 변화에서 그 응축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얘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준비하세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